오늘 프레시안 2025년도 10월 13일자 기사입니다. 천대엽 판결 하나로 법관이 국회에 나오면 사법이 큰 지장. 판결 하나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저기 대법원장을 갖다 나오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사법에도 큰 지장을 준다. 상권 분립이 나라에서 입법에서 뭐 시녀 부르듯이 마음대로 불러드리고 대법원장이 뭐 대단하냐? 예? 이 짓을 하죠. 상권 분리 존중해달라. 이 파기환송 속도전의 1, 2심 지연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을 사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 증인 요구를 하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조사를 받거나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아마 많은 법관들이 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라며 우리 사법에 큰 지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왜 사법이 하는 것을 가지고 입법에서 불러들이고 난리칩니까? 천 처장은 1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민주당 측 대선 개입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이렇게 가다 꼬투리를 잡아서 거기에 만약에 무죄로 해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모든 법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주어진 법관으로서 소명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우선 소부에 배당됐던 이 대통령 사건이 전원 합의체로 재지정된 절차를 두고는 12명이 판결했잖아. 판결 문의 소수 의견에서조차 이 사건 상고 사건은 대법원 전압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소부 심리 권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며 즉 절차적으로 전합의에서 이 사건의 심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법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국민도 보기에는 거의 공의롭게 잘한 재판이다. 1심에서 유죄해서 1년 판결 받았잖아요. 2심이 잘못한 거죠. 그게 왜 무죄가 됩니까? 3심에서 다시 1심 유죄로 판결이 났는데 1심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2심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2심 잘못했다. 3심에서 다시 환송시켰다는 것은 유죄로 했다는 것은 1심하고 똑같죠. 1심하고 3심에서는 유죄고 2심만 무죄를 한 것이니까 2심이 잘못된 거죠. 그게. 이어 사건 회복 9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등 전압 심리 외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이 수구 부족에 해당한다는 2인 소수 의견에 대한 천 처장은 분명히 존중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이 사건은 공소 제기 일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되었고 2심에서도 4개월이 지나서 판결했던 사정이 있다. 거기에 이 사건 주요 쟁점은 복잡하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그런 소수 의견에서 제기하는 시기적으로 숙성되지 않는 거 아니냐는 그런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서 2년 2개월 동안 뒀던 거 4개월 방치했던 것이 뭐가 빨리 처리했던 것이 정치적인 뭐다 그러는데 국민들은 왜 이렇게 사법에서 이 점 봐주기 아니냐 그러고 말이 많았잖아요. 나름대로 다수 대법관님들은 반박을 충분히 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 판결 자체가 모든 걸 웅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 대통령 사건의 전압 배당 절차와 선고 시기 등이 모두 예외적인 점을 들어 해당 과정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의 본인의 해명을 요구해왔다. 천 처장은 또 대통령 취임 직후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된 데 대해서 법원이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되면 면죄부 주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는 그렇지 않다며 재판부는 헌법 84조 그와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나는 이제 대통령 당선되면 헌법 84조가 발동해서 더 이상 대통령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주장이에요. 이재명 편 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이 할 일도 많고 국가적인 오죽하면 헌법 84조가 있었겠어요. 헌법 84조에 현 대통령이 내란찜 같은 것만 아니면은 모든 것은 즉시 중지되고 이런 것이
면접을 주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봐요. 대통령 되기 전에 실컷 했으면은 당선되면은 그걸 꺾어야지.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가지고 자꾸 그러면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다. 뭐 이재명 대통령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이 자꾸 대통령 흠집내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대법원장님이 여기 국회에 나와서 인사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같은 상권으로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 사법부 또한 존중받지 않겠나, 이런 입장에서 하신 것 같다며, 그와 같은 기조가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서라도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뭐 천 처장이 옳은 말 했네요. 이날 민주당 측은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 등 일부 전직 대법원장들이 이미 국회에 출석해 질의에 응답한 사례가 있다며 관례를 들어 출석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이에 대해서 초대 대법원장께서는 독립투사이고 정치가이고 법전 편찬위원장이고 그런 지위를 겸직한 분으로 건국 초기에 혼란을 갖다가 국회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렇게 재판상에 대해서 일문일답 하신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설명해달라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가 아닌 국회 혹은 다른 기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부 구성원들을 다른 분들을 교체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며 사법부를 믿고 있는 국민들이 있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강행하면서 고성을 동반한 채 강하게 부딪혔던 여야는 오후에는 민주기 특검 현장 검증 등을 둘러싸고 장시간 대치, 본격적인 기관 질의는 오후 3시 30분에 돼서야 이루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선 특검의 수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사건의 수사 절차에 있어서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나경원 의원은 현장 검증 및 증인 추가 채택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타까운 사건을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박균택 의원이 이를 거부했다. 나경원 의원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해당 안건들은 표결을 통해 모두 부결됐다.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예리하고 날카롭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뭐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갖다 끌어내리고 삼법이 분리된 나라에서 이렇게 이건 문제가 많다고 봐요. 나는. 프레시안 2025년도 10월 13일자 기사. 천대여 판결 하나로 법관이 국회 남은 사법에 큰 지장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루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